네, 이번에는 평양 무인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이번에는 여당 간사가 되신 거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머리 자르셨네요. 네. 시원하게. 네. 네, 여름이네요. 많이 더우시죠? 많이 덥더라고요. 네, 의원님 휴가 언제 가십니까? 글쎄 진짜 휴가 한번 가야 되는데 아마 저 국방부 장관 청문회 끝나고 가지 않을까? 대통령님 가기 전에 가면 안 돼요. 저도 혼났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일하고 있는데 어디 장윤선 휴가 가고 있냐. 빨리 와서 일해라. 제가 사흘 쉬는 동안 정말 바늘방석 같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휴가 안 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휴가 안 가는데 어디 휴가 갈 생각을 하시고 말이야. 자, 평양이래. 그 북경에 전략대화 잘 다녀오셨어요? 네, 2박 3일간 다녀왔고요. 예. 대연락부하고 외교부 예. 다녀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번에 정권 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엄청, 한국 정부에 대해서 엄청 적극적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전에는 뭐 외교부 이전 외교부 라인들이 갔었거든요. 네. 김성한 전 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갔었기 때문에 네. 뭐 임성남 차관도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례적인 분위기였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환대해주고 예.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랜 시간 같이 토론할 수 있고 간담회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세미나까지 개최하고 뭐 이 정도였죠. 예. 그 전승절 기념식 때 네. 이재명 대통령 초대한답니까? 이제 언론 보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론 보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상당히 모셔오고 초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 쪽으로 타진도 하고 그랬는데 예. 뭐 저희는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전승기념일을 행사를 가는 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 위에서 봐야 되고 국내 여론도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기념일에 참석을 했었는데 답방이 없었다. 그렇죠. 먼저 답방이 먼저 우선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초청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다음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 답변이었습니다. 의원님이 그 중국에다가 예. 여러 가지 굉장히 외교적 원사로 하셨네요. 그렇죠.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가할 수가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가면 10년 만에 가는 거고 그렇죠. 가야 또 우리 그 10월달에 경주 에이펙 때 이제 시진핑 주석 초청하면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미 정상회담, 뭐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뭐 가는 거에 대해서야 뭐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한중 전승기념일에 참석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한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박근혜가 전승기념 일에 전 대통령이 갔다 와서 이제 한미 관계는 한미 관계로 틀어지고 한중 관계는 한중 관계로 틀어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북한 비핵화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략적 결단을 내려서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그 카드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냥 복잡하게 얽히면서 미국과 중국에 다 팽당하는 뭐 그런 외교적 패착을 맛봤죠. 근데 지금 어쨌든 전승절 9월인데 9월 3일입니다. 벌써 7월이고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 전에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동다발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걸로 보잖아요. 뭐 거기서 이제 또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도 굳이 서둘러야 되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 뭐 빨리 우리가 먼저 가서 디미는 게 그게 남는 장사냐.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속도 조절하면서 우리한테 또 요구할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미국산 소고기 개방이에요. 30개월령 이상 니네 수입해다 먹어라. 이거 참 얼마나 그때 당시 여중생들이 이제는 다 30이 넘었을 텐데 그때 당시 여중생들이 광화문에서 촛불 들어가지고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안전한 미국산 소고기 먹을 수 있게
그분들이 조치해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걸 또 깨라 그럴까봐. 뭐 저는 뭐 그것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민감한 부분 뭐 우리 쪽에 압박을 가하더라도 네. 이게 합리성에 근거하거나 외국 사례를 이제 외국 사례에 비추어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까지는 실질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는데 뭐 모르죠.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임하고 이제 한 달이 더 지난 입장에서 봤을 땐 모든 외교 관계는 이제 한미 관계에서 시작하니까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저는 일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미리 탐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단점이자 장점이 직설적이고 직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또 자주 바꿔요. 네, 자주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안을 갖고 제시를 하면 또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고려돼서 미리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왜냐하면 에이펙 이전엔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중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풀어야 될 난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미 먼저 정상회담을 하고 바로 이어서 한중 간의 관계를 조금 실용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예. 사실 지금 많이 중첩돼 있는 이슈들이 여러 개가 있고 특히 이제 한미 관계도 그렇고 한중도 그렇고 한러도 그렇고 외교가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복원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고 어쨌든 이제 우리는 다자 외교를 잘해야 되는 국가여서 뭘 이익인지 국익이 뭔지를 보고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